반갑습니다. 현장 품질 원포인트 레슨 신용기입니다. 오늘은 7차수의 직교 별표 최적화 내용을 이해를 하고 7차수의 내용을 좀 더 백업해 드리기 위해서 상황별 직교 별표 선정 및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저술한 투서 기반으로 아마 설명드리게 됩니다. 순서는 직교 별표 종류, 그 다음에 예시, 다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교 별 실험을 더 확장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교 별표 종류인데, 우선 이 직교 별표의 실험이 적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교 별 이게 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 수준을 마이너스, 2 수준을 플러스로 표현해 가지고 두 열을 서로 이제 곱하다 보게 되면은 그 합이 0이 됩니다. 그래서 1열과 2열, 1열과 3열, 또 2열과 3열, 이걸 다 해봤을 때 그 합이 0이 되면은 이 열은, 이 표는 직교 배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직교 별표 종류는 이제 무한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쓸 내용들은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한 80%는 해결이 다 되는 아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럼 이때 우리는 실험 요인이 3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험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3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수준계의 대표적인 게 여기서 L은 이제 라틴 반격별을 말하고 이제 실험 크기 8번이라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얘는 9번이라는 실험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다 2수준을 의미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고, 얘는 3수준 요인 개수를 말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L8 또는 L9 아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례로 제시한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일부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교 별표 종류가 주로 쓰는 게 아니면 얘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80%라고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럼 이 같은 표를 우리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얘는 실험 크기가 8회이면서 이 수준 요인 7개까지 이게 최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변수가 6개, 7개가 있다. 각각 2 수준이다. 그러면 L8이 되는 아마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L9는 변수가 4개다. 그럼 이때 각각 3 수준이다. 그러면은 9번 진행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만일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 조합은 2를 7번 곱하게 되면은 128회가 될 거고,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 조합을 하게 되면은 3의 4승 해가지고 81의 조합이 될 거예요. 근데 직교 배열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실험이 획기적으로 아마 줄게 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입니다. 미니탭 솔루션 센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품질 개선 실무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미니탭 솔루션 센터는 품질 문제 해결 도구를 아마 집합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서 제조 데이터 분석, 품질 개선 실습, 그리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아마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교 별표에 선정을 해서 활용하는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냉장고를 만드는데 냉장고 팬이 있죠.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최적화를 위해서 설계 변수 3개를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각각별로 이렇게 이제 이 수준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직교 별표는 L4가 돼가지고 이렇게 4가지 조합을 실험을 해가지고 이 실험 데이터로부터 아마 분석을 통해서 최적 조건을 아마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삭기 엔진 개발할 때 변수 3개가 나왔어요. 이 변수 3개에 대해서 이제 이 수준으로 잡았고 직교, 별표, L4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각각 그 조합별로 연비도 측정해야 되겠고 또 토르크도 측정해야 되겠고 또 매연도 측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각각 조건별로 이렇게 3번씩 데이터를 얻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L4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인지됐을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L8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포토 레지스터 디벨롭을 최적화해야 되겠다. 그럼 실험 변수가 7개가 떴어요. 그럼 각각 이 수준으로 했을 때 직교 별표 L8이 되고 8가지 각각 실험별로 어떤 특성을 아마 측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애시 세탁기 진동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변수가 6개가 떴어요. 근데 여기서는 엔지니어가 실험 특성상 C란 변수하고 E란 변수가 이건 서로 조합을 해서 좀 봐야 돼요 해가지고 교작용을 감안해서 요인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작을 보게끔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실험 8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정상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제 정상인 거죠. 그래서 진동 원인이 이제 적게 발생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시간이 불안정하면은 이제 세탁기 진동 원인이 되겠죠. 자, 얘가 L8의 경우에 아마 실험 계획하는 내용을 또 설명을 들어봤어요. 자, 다음에 또 L9입니다. 많이 쓰는 방법 직교별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와이어 본딩 공정 조건 최적화 되겠다 해가지고 변수 4개를 선정을 했고 각각 변수별로 이렇게 이제 3수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L9 실험 조합을 선정해 가지고 각각 실험 조합별로 이런 값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그걸 찾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나물콩, 콩나물이에요. 침지 조건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4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수준을 이렇게 3수준으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이라는 게 국산도 있고 또 중국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9 실험을 하면서 국산 또는 중국산에 대해서 발화율도 측정을 하고 또 발화세도 측정해 가지고 이 특성을 잘 나오게 해주는 그 조건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L8은 다 2수준, L9는 다 3수준. 근데 실제로 하다 보게 되면 2수준과 3수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수준을 조정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자, 거기까진 제가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마지막 L18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도포 공정을 균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변수가 이렇게 뜹니다. 근데 주로 3수준인데 A라는 변수는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L18 실험 조합으로 아마 진행을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BM 얼룩 분량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제 변수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각각 3수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값을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L18을 통해 가지고 또 요인을 배치하고 값을 측정하는 아마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직교 배열 실험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제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직교별 실험을 하고 나서 또는 직교 배열 실험을 좀 더 플러스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교 배열 실험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어떤 이제 관계식을 찾는 거죠. 그런 관계식을 우리는 이제 회귀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찾아가지고 또 조건을 미세하게 최적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별 실험이 끝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회계식도 활용하세요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교별 실험을 하기 전에 잡음 요인을 반영하면 좋아요. 그게 바로 다쿠지 기법이고 강건 설계입니다. 이게 강건이란 말은 강하고 건강하게 설계해라. 그러면 불량이 안 나온다. 제품 잘 나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교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잡음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노이즈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 변수는 우리가 uncontrol 팩터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좀 더 실험이 커져요. 그래서 이 실험을 우리는 직접 실험, 직각으로 곱해서 하는 실험이다라고 하게 되고 바로 강건 설계, 다쿠지 기법이 이런 이제 직접 실험을 하게 되고 실험 규모가 좀 커져요. 그래서 이 실험이 끝나게 되면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를 SMB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서 강간 조건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직교별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회계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찾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직교별 실험하는 과정 중에 잡음 요인을 반영해서 아마 실험하는 것 아마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교별 실험 좀 확장으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본 자료 또 제가 아까 그 사례들 설명할 때, 저거 우리 회사가 좀 유사하다 하게 되면은, 이제 자료 받아 보셔가지고, 자세히 보셔도 좋고, 마찬가지로,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교별 실험이 7차수, 8차수에서, 마치게 됐고요. 다음에는 샤이닝 기법의 부품 추적 실험법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이때는 어떤 부품이 조립된 세트가 어떨 때 잘 나왔고 어떨 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품 때문에 문제됐지 그 부품을 추적하는 아마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 차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